5.18의 숨은 영웅이라고 불리는 안병하 경무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5.18 당시 전남 경찰국장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신군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광주 시민들을 지키다가 국가로부터 심한 고문도 받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으신 분입니다. 안 경무관뿐만 아니라 이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특히 이 광주 쪽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치유는 대단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5.18 37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는 이 5.18 희생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이 아픔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고 안병하 경무관의 아드님 안호재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저희가 언급하기는 했었는데 우리 아버님 안 경무관님과 이 5.18과의 인연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아버님이 80년 전남 치안을 맡으신 것은 네, 광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저희 가족에게는 이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저희 가족도 1988년 5월까지는 다른 이제 공직자 가족과 같이 네, 행복한 공직자 가족이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5.18 당시 신군부에서는 그 시민들을 강경 진압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안 경무관께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진압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하는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군부에 좀 미움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굉장히 고문도 좀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경무관님께서 몇 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1988년 10월 10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전에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이전의 생활 88년 80년 5월 이후 88년까지 어떤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네. 아무런 이제 도움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네. 좀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그 간단한 뭐 치료받는데도 부담이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런데 하지만 88년까지면 결국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인데 신군부로서 이 정권을 지금 그 갖게 된 전두환 정부로서는 이 안 경무관 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질게 고문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때 정말 잠깐 언급하셨지만 가족의 어떤 삶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상황들이 이렇게 그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80년 당시 신군부의 어떤 그 지시에 충실히 따르셨으면은 경찰로서의 미래가 굉장히 보장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셨다는 부분 아드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저희가 힘들어서도 아버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남기신 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아버님이 제일 힘들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버님 이제 아버님만 무조건 따르시던 밑에 계시는 분들, 네. 그분들을 좀 제대로 보호를 못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버님 능력이 안 돼서 광주 시민을 못 지켰다 경찰로서.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능력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상황에서 광주 시민 누구나 다 기억을 하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광주 시민을 보호하신 분이 그 우리 안병하 경찰국장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 근데 이후에 또 가족들께서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치유나 이런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좀 있었나요? 치유보다도 네. 저희 가족을 이제 좀 정부에서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 정부 이후에도 최근에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나 이런 부분에 그 정부 때도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나 보죠. 80년 그때 군사 정권 시절 88년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 정권에서도 아버님만 뭐 미행하고 괴롭혔지. 네. 지금 박근혜 뭐 정권이나 뭐 이명박 정권 때처럼 네. 우리 식구들까지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 이명박 정부나 이 박근혜 정부 때는 계속적으로 사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들을 많이 정부 차원에서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어, 정부에서 한때보다는 이제 광주시에서 네. 위에 압박을 받았는지 저희한테 이제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였죠. 네. 어떻게 보면은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본인의 저기 목숨까지 결국에는 이렇게 바치신 분인데 광주시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은 못 해줄 망정 그런 도움도 못 드리고 그다음에 또 심리적으로 압박을 했다는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드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요번 2017년 5월 13일 날 국립묘지에서 네. 그 당시 5월 20일 날 순직한 경찰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서 맨날 아버님 말씀도 있고 해서 요번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추모식을 했어요. 이제 저희 이제 주관으로 해서. 네. 그때는 광주시장님이 화환을 다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 화환의 의미가 37년 만에 광주시로부터 처음 꽃을 받아본 거였고요. 네. 그리고 공식적인 유래 말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광주 윤장현 시장께서는 이 실은 5.18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셨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병화 이 경찰국장님의 어떤 이 스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심하셨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상당히 무심한 거고 네. 제가 원망스러울 정도죠. 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가족분들의 어떤 그 지금까지 쌓였던 화나 아픔들도 이 국가적 차원, 그다음에 또 사회적 차원에서 도움이 서로 좀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족으로서 이 5.18 37주년을 맞아서 그 사회에 대해서 뭐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정부가 바뀌면 저희도 이제 큰 기대를 걸고 저희 가족도 이제 30여 년간의 억울한 삶을 해결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 우리 애들한테도 미안하고요. 저희 이제 우리 이제 안병화의 손자들도 저희가 이제 힘들어하는 거 보더니 너무 안타까워하고요. 네. 너무 세월이 길다 보니까. 그렇죠. 37년이면 정말 긴 세월인데 우리 안병화 이 국장님의 어떤 그 정의로운 의로운 행동 때문에 이렇게 그 후손들이 고통을 계속 받았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고요. 또 우리 선생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런 5.18 관련해서 이런 아픔들을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힘드실 텐데 이렇게 직접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억울함을 알려주실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 안병화 경무관의 아드님 안호재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